네, 소리 내보시고. 중증외상 센터로 거듭나겠습니다. 여기 내 구역이라고? 메스 대신 펜을 잡았더니 글로벌 1위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의 원작자 의사 출신 이낙준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고요. 한산이가라는 필명으로 웹소설을 쓰고 있는 이낙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축하를 좀 드려야죠. 얼마나 네. 좋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작가님. 예. 얼마나 좋으세요? 사실 저번 주까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왜요? 너무 신나가지고 계속. 이게 요즘 뭐 핫한 드라마입니다. 네, 핫함을 넘어섰어요. 외상외과 교수로 맡게 된 백강입니다. 불법이고 나발이고 사람부터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아무나 수술 못해요. 나니까 살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정말 메디컬 드라마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이런 또 호평을 받으면서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태국 17개국 드라마 1위예요. 중증외상센터의 이제 원작자신데 작가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박이 날 줄 아셨어요? 어떠셨어요? 사실 이제 제가 웹소설계에서 무슨 막 탑 클래스에 있는 그런 작품은 아니었고 그냥 인기작 정도였거든요. 근데 드라마가 된다고 하니까 좀 부끄러운 거예요. 뭔가 막 제가 거기 일기장에 이제 제가 혼자 써놓은 거를 배우분들이 그걸 내 앞에서 읽으면서 연기하는 느낌? 그래서 원래는 대본도 못 읽었었고 사실 이제 제가 망상은 돌려봤어요. 그러니까 카톡에 무슨 약간 뉴스 헤드라인식으로 이렇게 돌려요. 뽑아요. 예, 중증외상센터 열도 점령, 중증외상센터 북미 환호, 백악관 초청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낙준 작가 방위조약 협상 성공. 여기까지 가면 얼마나 이런 망상 막 돌리기도 하고. 지금 일단 그런 망상도 내 개인의 자유잖아요. 그렇죠. 작가님으로서는 이런 상상을 많이 해야 사실 이런 그렇죠, 작품을 그렇죠. 쓸 수 있는 거 아닐까 하는 네네네.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좀 기간으로 따지면 얼마나 걸리셨어요? 이거는 기획하는데 한 6개월 정도? 왜냐면은 제가 이비인후과도 이제 외과 계열이긴 하거든요.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거의 하루 종일 수술만 하지만 제가 다뤘던 분야가 아니니까 친구들한테 좀 물어보기도 해야 되고 자료 조사도 해야 되고 해서 6개월 정도 걸렸는데 어떤 이야기를 어떤 인물로 해결해 나갈까라는 고민을 할 때 한 6개월 정도. 아니 이게 천재 외과 의사 백강혁이라는 캐릭터가 이게 말 그대로 이제 히어로예요, 히어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주인공에게 위기는 없어. 다 돌파야. 거듭합니다. 교수님! 지금 당장 머리라도 안 열면 시신 운반하는 꼴이 될 겁니다. 저 역할은 주지훈 씨다. 진짜 그런 느낌이 막 보면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작에서는 백강혁이 약간 초인이기 때문에 백강혁은 다치질 않습니다. 아마 날라왔으면 잡았을 거예요, 이렇게. 총알도 피할 수 있고. 있을 텐데, 초인이에요? 네, 초인이에요, 초인. 근데 이제 이걸 현실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이나 만화는 조금 해상도가 낮아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좀 관용을 해줘요. 소설이니까, 만화니까. 근데 드라마는 그렇게 생각 안 해주거든요. 드라마는 더 약간 다큐적으로 생각하는 맞아.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그 원작에 있는 백강혁을 진짜 설득력 있게 영상으로 가져오셨고 그러니까 보고 나면은 제 머릿속에도 주지훈 말고는 다른 백강혁은 아예 떠오르지도 않고 근데 저 드라마 너무 재밌게 봐서 백강혁은 단점이 없습니까? 뭔가 이렇게 막 매운 걸 잘 못 먹는다거나 이렇게 예를 들면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그 심령 현상을 엄청 무서워해요. 왜냐면 이 사람이 감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못 듣는 거 듣고 이래가지고 백강혁만 봐요. 그래서 무서워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머리가 좋고 하니까 주식 투자도 해가지고 돈을 되게 많이 벌었다는 설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총 자산이 얼마 정도 돼요? 제가 이거 글을 쓸 때는 2019년 정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 수백억이면은 와 이건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하셨구나. 제대로 하셔가지고. 지대로 했네, 지대로 했어. 그것도 약간 제 바람인 거죠. 나도 할 걸. 내가 하지 못했던 걸 거기에 좀 투영을 하셨구나. 키도 188이거든요, 백강혁이. 20cm 크게 딱.
내가 딱 바라는 키, 예. 제일 멋있는 키, 아 188. 예. 그런 거 다 들어가 있는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다 들어가. 그러니까. 근데 우리 작가님은 좀 의사가 왜 되시려고 했던지 혹시 여쭤봐도 아, 그거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전까지 생각이 없었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생각 없이 살다가 고등학교가 딱 되니까 앞으로 이제 뭐 해 먹고 살지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근데 뭐 제가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뭐 노래나 이런 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점수가 의대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점수 맞춰서 우연히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네. 점수가 워낙 이제 높다 보니까 그냥 근데 맞춰서. 보니까 우리 작가님이 전교 1등 하셨다는데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보통 본인이 공부 잘했다 안 그래요. 뭐 운이 좋다, 뭐 내지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린 전교 1등 하면 가만 안 있거든. 근데 그래도 요새는 나는 몇 번 얘기했을 거야 방송에. 요새는 그래도 말하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뭐 개인 병원을 하셨었나요? 아니면은 뭐 아. 다른 병원에서 좀 일을 하셨었나요? 이게 사실 제 경력이 이제 인턴 레지던트 하고 그다음에 군의관 하고 군의관하고 이제 파트타임으로 페이닥터를 1년 반 하다가 이제 이제 작가가 된 거죠. 군의관 시절에 취미 삼아 이제 처음으로 아, 군의관 이계가다 이 작품을 처음 쓰셨다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이게 첫 작품입니까? 아, 되게 군의관 이계가다? 여기 그 남동생이 이 작품을 보더니 핏줄이 아니면 읽을 수 없는 소설. 예. 이건 소설이 아니고 쓰레기다. 예. 이렇게 댓글을 다셨어요? 제 동생이 원래 글을 쓰는 애였어요. 아 그래.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웹소설이 아니고 이제 현대문학. 아. 그래서 저도 이제 글을 처음 쓰려니까 동생한테 뭘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품을 보내줬죠. 어떠냐? 그랬더니 이거는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은 읽을 수 없는 소설이고 그냥 디지털 쓰레기다. 이건 가족이니까 안아주는 거지. 디지털 쓰레기다. 혹여라도 인쇄할 생각 하지 말아라.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와 이거 근데 이러다가 군의관 이계가다 이거 지금 다시 와. 찾아보면 안 됩니다. 아니 그 작가님의 그 대부분 작품 주인공이 외과 의사시라고 그래요. 네. 그 좀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제가 그 의대생 때 하얀 거탑이라는 드라마가 뭐 예술이었죠. 너무 난리 났었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 외과 의사가 돼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학생 때도 계속 공부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이제 외과 실습을 도는데 제가 들어간 수술에서 환자가 테이블 데스란 거예요. 그 수술대 위에서 돌아가신 테이블 데스. 거예요. 이게 정말 드물어요. 그러니까 학생 때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레지던트를 하고 뭐 전문의를 해도 뭐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사건을 제가 겪은 건데 응급실에 복통으로 온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30대 초반 젊은 남자였는데 이제 증상은 복통이었지만 CT를 찍어보니까 복부 대동맥이 이제 터지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수술을 하려고 이제 뭐 학생들도 다 동원돼가지고 환자 옮기고 뭐 교수님이랑 펠로우 레지던트 선생님이 수술을 하는데 그때 퍽 하고 터진 거예요. 이게 대동맥이 피가 이제 천상으로 솟고 다 막 거의 뭐 피바다가 됐는데 그 상황에서도 이제 계속 수혈팩 막 쥐어 짜고 뭐 하는데 이게 안 돌아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환자분이 사망을 한 거예요. 이제 교수님이나 뭐 레지던트 분이나 이런 선생님들은 환자 보호자나 이렇게 가서 설명도 드려야 되고 하니까 배가 열려 계신 채로 돌아가셨으니까 그걸 닫아드려야 되잖아요. 저랑 이제 둘이서 이거를 닫고 잠깐 밖에 나왔는데 제가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물건을 다 두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제 다시 그 수술방에 들어가서 물건 챙기러 갔는데 불 꺼진 수술방에 누가 있어요. 그 보니까 벽에 이렇게 그날 수술하신 교수님이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 벽에 계속 기대가지고 이렇게 계신 거예요. 불 꺼놓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평생 외과 의사로 이렇게 바이탈을 다뤘던 사람도 자기 손끝에서 환자가 사망하면 저렇게까지 충격을 받는데 이거는 약간 직업이라기보다는 그냥 업에 가까운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바이탈을 못 다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외과를 포기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약간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백강혁 같은 주인공이 나오는 것 같고 제가 사실 인턴 때 그때 대형 재난이라는 걸 제가 겪었어요. 서해대교 버스 추락 사고도 그때 있었고 그리고 연평도 포격 사건도 그때 있어가지고 그때도 외상이라는 게 진짜 무섭다고 느꼈는데
이게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환자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알바든 수술해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또 법적인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뭐 검사를 다 못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환자가 예를 들어서 심각한 감염 질환이 있으면 내가 거기에 노출이 될 가능성도 있고 또 헬기 당직 같은 경우에 헬기를 뜨는데 헬기가 뭐 추락한다든지 그럴 위험성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어찌됐건 평생 견디면서 가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 덕에 지금 이 사회가 굴러가는구나라는 걸 더 절실하게 느껴서 그런 사람들한테 좀 그런 부채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국종 교수님 책도 보고 또 이런 거는 소설에서라도 한번 해결을 해보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쓰게 됐죠. 이게 이제 이 작품 속의 어떤 그 장면들에서 사실 이국종 교수님이 이게 사실 떠오른다는 얘기도 또 굉장히 좀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로 이 작품에 어떤 이국종 교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이 좀 담긴 건 맞나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백강혁 캐릭터하고는 이국종 교수님을 최대한 분리하려고 노력하는 오히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백강혁이 정말 실력도 최고지만 약간 성질이 좀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헬기에서 뛰어내기 싫어하는데 그렇죠. 뛴다든지 이국종 교수님이 그러시진 않을 테니까 사실 이걸 분리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찌됐건 우리나라에서 외상외과라고 하면은 사실 상징적인 분이시고 그렇죠. 안 떠오를 수가 없죠. 이국종 교수님 덕분에 우리나라의 외상외과 외상센터가 출범했거든요. 아 그래요. 헬기로 환자를 직접 데려온 사람은 식대병원 이국종 교수. 헬기에서 간단한 수술을 하기도 하고 환자 이송 중에도 신속한 응급 처치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저도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제 친구들도 좀 외상외과에서 이렇게 지원했던 분들도 있고 그런데 뭐 그런 친구들 얘기도 듣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좀 그래도 에피소드도 모으고 걔네들의 이제 고충 이런 것도 좀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드라마가 또 인기를 끌면 중증 외상에 대한 또 관심도 높아지지만 여기를 또 지원하는 선생님들이 또 계실 수도 있겠다. 그렇죠. 예. 사실 중증 외상이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또 뭐 산업재해 같은 경우에 공장이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더 잘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조금 약자인 분들한테 더 잘 발생하고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올라갔다가도 다시 내려오는 것 같아요. 드라마를 기점으로 더 많은 외상외과 교수님들하고도 소통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분이 6년째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스케줄을 보면 한 달에 10번 24시간 당직을 서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외상외과 환자가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면 그 중환자 케어도 해야 되니까 또 다른 외상외과 교수님, 주대 외상외과 교수님은 헬기 당직도 쓰고 하시는데 그 와중에 보호자한테 폭행을 당해가지고 사실은 상상보다 더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소설에서 다 녹여내지 못했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죠.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생각 들어요. 예전에는 이제 의학 드라마를 쓰신다 그러면 뭐 병원에 1년 내내 거의 살았다. 뭐 응급실에서 뭐 이런 거 뭐 수술 집도 과정이라든가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를 하셔가지고 의학 드라마 한 편을 완성을 했는데 이제는 그 실제 의사 선생님께서 사실 드라마를 쓰시고 우리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 법정 드라마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그 사실 변호사님이 쓰시고 요즘은 진짜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또 노력해서 딴 소위 말해서 자격증이잖아요. 그 장난 아니에요. 이것도 좀 아쉽지는 않으세요? 주변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막상 생각해보면 레지던트 때도 저한테 재밌게 했었고 군의관 때도 재밌게 하긴 했었는데 이제 글을 쓰고 그 글에 대한 반응이 있고 막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하는 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이제 그냥 전업 작가가 지금은 된 거죠. 우리 현직에 계시는 지금 동료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들. 장미 씨의 그 대사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의학 드라마를 보시면서 의사에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 맞아.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그런 것도 일부러 좀 섞으신 거죠. 예. 왜냐면은 못마땅합니다. 드라마를 보면. 어떤 게 좀 못마땅? 그러니까 실제 의사 입장에서 좀 못마땅한 게 뭐예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라이프라는 드라마에 이동욱 씨가 나와요. 예, 예.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렇죠. 잘생겼죠. 좀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 잘생겼어. 아니 저렇게 생긴 의사가 세상에 어딨나? 아니 말이 되나? 당직 쏘다가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 나는 안 그랬는데. 약간 그런 느낌. 딱 보면 냄새 날 것처럼 생겼어요. 다 그 당직 썰 때는 딱 봐도. 왜냐면 씻지도 못하시고 막. 네, 그리고 일단 본판도
사실 많이 씻어도 약간 이렇게 될 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못 씻었어. 그럼 이제 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그게 리얼인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현실은 뭐 거의 씻지도 못하지 네. 잠도 못 자지 뭐 그러니까 엉망진창인데 슬기로운 사생활을 제가 유튜브 하니까 이제 그 리뷰를 리뷰하려고 하니까. 네. 봤는데 이제 그 세계관에서는 이제 규수랑 레지던트랑 이렇게 막 사랑을 하고 제가 드릴 건 없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아 그래요? 이건 거의 스톡홀름 신드롬입니다. 레지던트가 교수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같은 또 이렇게 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다 보면은 남도 모르게 좀 애틋한 감정이 좀 싹 트지 않을까 주로 그 힘든 일을 겪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 혼나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뭐 인질처럼 있다가 네. 사랑을 느끼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는데 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는 그런가?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 수술방에서 뭐 학생들이 힘들다고 막 따뜻한 생리식염수 주고 그렇게 따뜻한 곳이 아니에요 병원이.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의학 드라마를 잘 못 보시는구나. 네, 왜냐면 제가 이제 혼났던 것들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지나가. 이렇게 되니까